2022년 8월 첫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즌입니다.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이슈가 된 소식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6월 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입원 자수 최대를 기록하며 의료 시스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 제47대 연방의회가 개회하며 기후변화 정책 채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지난 6월 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1%를 기록, 3월 분기 물가 상승률 5.1%보다 1% 상승하며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홍수 발생으로 인한 과일과 야채 가격 상승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까지 겹쳐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 기준금리는 다음 달에도 또다시 0.5%가량 재인상될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중앙은행은 사상 최저치였던 0.1% 금리를 이미 3차례 인상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1.35%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 개회한 47회 연방의회에서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연말까지 7.75%까지 치솟아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이 같은 동향을 고려하면 호주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2024년에 들어서야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연방정부는 당초 2021년, 22년 회계연도에 4.25%의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75%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2022년, 23년 회계연도와 2023년, 2024년 회계연도의 성장률 전망치도 3%와 2%로 제시하면서 당초의 전망치보다 0.5%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전문가들은 호주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물가와 금리는 상승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경고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에 기초한 혈청 감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재유행 이전인 6월 초까지 호주 성인 인구의 46%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발표된 수치의 거의 3배로 감염자 상당수는 6월 이전 3개월 동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그룹은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서호주주의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62%의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겨울철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 재확산세로 보건 시스템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6일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5,571명을 기록하는 등 5,000명 안팎의 매우 높은 입원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25일 최고 기록인 5,390명을 넘어선 것으로 코로나 확산 이래 최대치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의 입원율은 지난 1월 대비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다른 주와 테리토리의 입원 환자 수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부분은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적다는 것인데요. 26일 집중 치료실 환자는 165명에 불과해 지난 1월 19일 424명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한 증세 악화 예방, 항바이러스제 사용으로 인한 더 나은 치료법 등이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부스터 백신 접종이 가장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증도 위험을 3분의 2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라게브리오와 팍스로이드를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보통 5일 이내에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알약은 코로나의 중증도를 낮추고 입원 위험을 낮춰줍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 70세 이상, 중증질환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50세, 2개 이상의 중증질환 위험인자 요소를 가진 30세 이상의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섬 주민, 면역력이 떨어지는 18세 이상이 항생제 바이러스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원격으로 GP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경고 알약은 할인카드 소지자의 경우 $10 이하, 의약품 혜택 대상자의 경우 $45 이하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47대 연방의회가 지난 화요일 개회했습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노동당의 대표 정책인 기후변화 정책이 새 의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되는 첫 승리의 정책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 장관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의 43%를 삭감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는 정부의 계획을 앞으로 2주 안에 하원을 통과시켜 법제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고 녹색당도 정부 측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원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한 노동당 정부가 상원에서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녹색당과 소수 정당의 지지가 간절한 상황인데요. 전체 76석의 상원 의석 가운데 노동당은 26석, 그리고 녹색당이 무려 1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연립은 32석으로 사실상 법안 인준 저지선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해당 법안이 최소 9월까지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과 녹색당과의 전면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6월 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입원자 수를 최대치를 기록하며 의료 시스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 제47대 연방의회가 개회하며 기후변화 정책 채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